자, 오늘 5월 8일이네요. 5월 8일 시장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나중에 요거는 페이지로 만들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저녁입니다.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이 될 것 같은데, 금요일 저녁,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에서 채팅이 일단 가능한 방송을 1시간 정도 이제 매주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 오셔가지고 여기도 덕담도 나누시고 궁금한 거 질문도 하시고 그렇게 이벤트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우리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외부터 보게 되면 사실 이제 어제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긴 했죠.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긴 했는데 저는 이 뉴스들 중에서 지금 보면 요게 이제 미국 시장 정리 이제 드렸던 부분인데 S&P 올랐던 거, S&P 나스닥 하락했던 부분,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거, 기준금리가 지금 이제 4.25에서 4.5입니다. 이거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보통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라고 하면 4.5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땅덩이가 넓죠. 미국이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주마다 약간의 자유도를 줘요. 그래서 어떤 주에는 4.25, 어떤 주에는 4.5. 요 사이에서 이제 금리를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다라고 하시면 체크. 지금은 미국 기준금리는 4.25에서 4.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그냥 동결이 됐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이 뭐 특별한 얘기 했는 건 일단 없고요. 단지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 상승의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웃긴 생각을 좀 했다. 이러니까 파월 의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하고 실업률 상승 이건 두 가지 양날의 칼이잖아요. 양날의 칼이라고 하는 거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졌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의 위험이 생기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일단 있고요. 실업률이 상승 가능성. 실업률 상승 가능성. 실업률 상승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어떻게 된다?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경기가 위축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스탠스가 금리를 인하한다. 요 스탠스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 물가가 올라갈 때는 금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올려야 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는 거. 시장 안에서는 이제 파월 의장한테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고 있으면 향후에 지금 FOMC에서는 어떻게 스탠스를 잡을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파월이 어느 쪽일지는 모르지롱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100% 이겁니다. 이렇게 돼서 금리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약간 좀 공부를 좀 안 했나? 이렇게 오케이 알겠다 하시면 체크. 공부를 좀 안 했나? 무조건 인플레이션 위주입니다. 사실은 이게 두 개가 터지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인데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리 지구상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해결했던 적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긴 하지만 요 한 번 있었을 때 요 해결책이 금리를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경기가 무너지더라도 물가 잡고 그 다음이 경기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됐나요? 정리되신 분들 하기. 근데 이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어제 뉴스에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시장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이번 주말에 그러니까 5월 11일 날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무역 협상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 그리고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을 하고요. 중국 측에서는 허리펑 부총리가 참석할 예정인데 뭐 크게 기대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건 없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이슈는 사실은 이겁니다. AI 칩 수출 통제 정책 변화. 이게 지금은 저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딱 떠나기 전에 한 달 전이었나요? 갑자기 이걸 갖다가 끄집어내서 던져놨어요. 이거 뭐냐 하면 AI 반도체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국가를 등급으로 나누고
첫 번째,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서는 모든 반도체를 수출할 수 있고, 그리고 약간 좀 애매하다라고 한 데부터 시작을 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하고, 북한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아니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못 들어가게 한다. 삼국을 통해서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어떤 바이든 정책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1대1로 한다. 그렇게 그룹을 하지 않고 우리는 1대1로 한다. 이렇게 얘기가 일단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요번에 이제 카드를 몇 개를 쥐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카드를 쥐고 있는 거는 관세 카드를 하나 쥐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관세 카드를 하나 쥐고 있고, 반도체 요거 AI 수출, AI 칩 수출, 요 카드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관세하고 여기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쪽에 협상 카드가 하나가 돼 있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걸 갖다가 풀어줄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엔비디아의 칩이 어디로 수출될 수 있다? 중국으로 수출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싹 다 오른 거다. 정리됐습니까? 정리됐으면은 확인 한번 해주시고, HBM 관련된 종목군들, 그렇죠?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한미도 그렇고요.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는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는데, 보통은 반도체는 우리가 이제 꾸준히 투자하는 쪽,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지, 테마라든지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지금은 반도체는 테마다. 확고한 성장성이라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일단은 기대감에 의해서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만 그냥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었고요. 그런 얘기들 일단 나오면서 일단은 우리 시장은 오늘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중국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 중국 쪽에 관심을 가지고 미중 무역 관세 전쟁에서 피해 나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오늘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을 좀 보게 되면, 시총 상위 종목군들은 삼성전자 움직임 없고요. SK하이닉스 오르다가 빠지고 있고요. LG에너솔루션도 애매하죠. 이게 중국하고 관세 부분이 잘 해결이 되면 배터리도 약간 좀 애매해질 수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근데 단순히 이게 풀어주는 게 반도체 카드를 주고 관세 카드를 그냥 지인 상태에서 협상이 만들어진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는 나쁘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관세 카드까지도 같이 이렇게 넘기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 우리가 미국의 중국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협을 느꼈던 부분, 그래서 거기서 이익이 생길 수 있었던 업종군들은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도 일단 내포하고 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를 보게 되면 대형주 거의 안 움직이는 모습이고, 조선주도 1.79%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렇죠? KTNG가 오늘은 3% 정도 더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TNG 투자는 이제는 조금 애매해지긴 했습니다. 우리가 KTNG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종목의 경우에는 단순히 시세 차익만 노려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끼고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KTNG 배당 수익률 4.7%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배당 수익률로 접근을 하려고 그러면 7% 나와야 된다라고 했는데, 주가가 많이 올랐죠.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이제는 5% 선도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거래소 시장 안에서는 오늘 많이 오르는 종목군들, 최근에 이제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 때문일까요? LIGX1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 근데 이번에 인도하고 파키스탄 전쟁을 하는 것도 미국이 지금 둘이서 알아서 잘하겠지 이런 그렇죠? 그런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전쟁을 해도 알아서 잘하겠지 라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좀 그렇네요. 어쨌든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도 약간은 이제는 좀 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고요. 현대마린솔루션 오늘 좀 오르고 있고, 현대마린솔루션은 이제 말씀을 한번 해드렸고요. 현재로서는 이렇게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우리가 어제 오늘 가격이 고가이고 넘었으면은 해볼만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넘어서고 바로 강세 일단 시연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좀 오르고는 있는데요. 에코프로머티도 좀 오르고 있고, 포스코 DX 오르고 있고, 포스코 퓨처엠도 오르고 있는데, 이 누차 말씀을 해드립니다만은 흐름을 타지 않은 파도는 의미가 없다. 흐름을 타야 됩니다. 차라리 그 종목보다는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NA가 조금 더 의미가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준비해야 되죠. 준비를 해야 되고요. 아직은 아닙니다. 좀 천천히 이제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LG CNS 오늘 다시금 반등.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나쁘다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이전 고점에다가 선을 하나 긋고 봐봐. 그래서 이전 고점 위로 이렇게 올라오면은 나쁘지 않은 걸로 봅니다. 알겠다 하시면 체크. 이렇게 되면 나쁘지 않은 걸로 봐도 좋습니다. 자, 거래소 시장 말고 코스닥 시장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알테오제는 지금 그냥 패턴입니다. 이거 예전에 굉장히 좋아가지고 접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지금 많이 밀렸으니까 한번 해볼까 하지 마요. 그러신 분들 체크. 흐름 돌리기 전에는 안 합니다. 그냥 종목은 예전에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좋지 않을까? 그렇죠. 우리가 특히 남자분들 헤어지고 난 다음에 첫사랑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만은 제가 얼마 전에 대구 갔다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보통 첫사랑은 동갑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상 속에 있는 그 사람이 이쁜 거지. 현실은 걔도 50이 넘었는데, 그쵸? 안 만나는 게 좋겠다. 옛날에 수익을 줬다고 이번에도 수익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다 라고 하시면 체크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 뭐 에코프로 BM 오르고 있는데 아직 의미 없고요. HLB 의미 없죠. 에코프로 의미 없고요. 레인보우 로봇, 레인보우는 요거는 오늘 이제 로봇 관련돼서 고용이 한번 팍 뜨기도 했는데요. 고용은 요거 넘어서기 전까지는 하지 마세요. 가격 기준으로 29만 2천원 넘었으면 그때부터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크래시스는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관세하고 관련이 없는 산업들 중에서 화장품, 미용기기 이쪽은 여러분들이 가장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중국 쪽하고 관계가 지금 좀 좋아지려고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빌어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중국에서 우리하고 관계가 좋아지기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스처를 많이 취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APR 같은 기업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노리고 있는 게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거든요. 오늘 28%까지 일단 떴는데 중국 시장 노리는 쪽입니다. 원래 이제 미용 기구가 누가 유명했냐 하면 일본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일본이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일본 엔화가 강세 약세? 강세죠. 원화보다 훨씬 더 강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그 미용기기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를 더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미용기기는 계속 보세요. 파마 리서치도 마찬가지고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듣고 관심 종목 잘 잡아 놓으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1800개, 2000개 되는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압축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더 헤매지 않고 좀 더 명확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2도 오늘 마찬가지고요. 추세 다 돌고 있죠. 카페24는 이전에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 오늘 VT도 오늘 강세입니다. 근데 VT는 지금 요게 요렇게 갈지 어떻게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항선까지 왔거든요. 저항선까지 와서 이건 단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가격이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부터 41,000원 정도 돌파를 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면 고작 한 3,000원 정도 위로 일단 오를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관심을 가져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고영이 한판 해줍니다. 그쵸? 고영이 한판 해줍니다. 리딩투자증권에서도 고영이 수술용 로봇으로 세계를 공략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에 이제 고영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던 것들 중에서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그 의사 한 명을 키우려 그러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시간과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이거 미용기기하고 비슷하게 접근을 한 건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가 되는 분들은 대부분 성형외과라든지 피부과 이쪽으로 가고 싶어 하죠. 제가 생각할 땐 외국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고생을 해서 돈을 못 버는 쪽보다는 고생을 적게 하고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 인지상정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러면은 의사 중에서 그래도 의사가 많으면 그 중에서 뭐 다 피부과 하겠냐, 수술외과라든지 하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 세계가 고령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의사를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들, 다시 말해서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영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일본 뭐 이런 나라들 아니면은 중국도 넣어줄까요? 대부분 이런 나라들은 다 고령합니다. 애들이 안 태어나요.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쪽은 이제 아프리카부터 시작을 해서 그쪽은 또 의사가 만들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대처를 해줘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로봇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 거고, 로봇이 그쪽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돌파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더 봐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죠. 그쵸?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종목이 이제 다시 슈팅으로 나갑니다. 슈팅으로 나가는데 너무 흥분하지 말고요. 너무 흥분하지 말고 고영이 위에서 밑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상방 아니고 하방입니다. 하방이고 지금 올라와도 여기입니다. 여기니까 그쵸? 하락 추세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고영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 미용 관련돼서 원택도 오늘은 강세입니다. 그쵸? D&D 파마텍도 오늘은 강세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다 피부 미용은 뭐 계속 강세네요. 참고 일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어떤 그 고위급 협상이라든지, 협상까지 아니라던데 그냥 인사하러 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인사하러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냥 그 정도로 인사하는 정도구나 라고 하는 정도로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어떻게 마음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회원분한테 받은 건데 그쵸? 마음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원칙대로만 대응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 저 일정표도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 8시에 한국경제TV 유튜브 방송에서 이거 있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지금 제가 이걸 갖다가 시작할 때마다 뭘 보내드리려고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을 보내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을 조금 고민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오늘 시장 정리 한번 해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